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보유국이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충돌 4일 만에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번 충돌에서는 특히 파키스탄 공군이 중국산 첨단 전투기를 활용해서 인도 공군의 최신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강한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세계 안보 질서 차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무력 충돌의 전말과 중국제 무기의 특징, 국제사회의 반응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력 충돌 진행 과정입니다. 2025년 5월 초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희생자가 수십 명 나왔죠. 인도 정부는 이 공격의 배후로 파키스탄 연계 세력을 지목했는데요. 곧이어 5월 7일 새벽에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영내 표적에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즉각 대응했죠. 잠시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서 인도 공군 전투기 5대를 공중전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추된 기종으로는 프랑스제 다목적 전투기 라팔 3대, 러시아제 수호이 30 MKI 1대, 미그 29 1대가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자기네 공군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영토 여러 곳에서 인도 공군 항공기 파편들이 발견됐습니다. 인도 공군 라팔 전투기의 수직 꼬리 날개로 보이는 잔해도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충돌 과정에서는 매우 특이한 공중전이 벌어졌는데요. 충돌 당시에 양측의 항공기는 서로 영공을 넘어가지 않은 채 아주 먼 거리에서 가령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미사일 교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서 레이더로 상대를 포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대식 공중전을 치른 것입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5개의 인도 전투기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것은 프랑스제 다목적 전투기 라팔입니다. 라팔은 인도가 2019년부터 도입한 최신의 전투기인데요. 뛰어난 공중전 능력과 첨단 전자 장비를 갖춰서 인도 공군 전력 증강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라팔 3대가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전투기 J-10C에 의해 격추되었다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팔은 세계 여러 곳의 전투 현장에서 한 차례도 손실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을 과시해왔죠. 중국산 전투기 J-10C는 파키스탄이 도입한 뒤로 이번에 첫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서방의 최신 전투기와 중국의 최신 전투기가 처음으로 전투 현장에서 대결했는데요. 결과는 중국제 전투기가 승리한 겁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이번에 투입한 J-10C 전투기는 어떤 항공기일까요? 이 항공기는 중국이 개발한 최신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중국 이름으로 맹용, 즉 용감한 용이라는 별칭을 가진 J-10은 1998년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그 뒤로 꾸준히 개량해 C형에 이르렀죠. 파키스탄은 중국 이외의 국가로는 유일하게 J-10C를 도입한 나라인데요. 2022년부터 J-10C 25대를 인도받아서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J-10C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첨단 항전 장비로 기수에 A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A사 레이더는 우리말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마치 잠자리가 겹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표적 여러 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성능 면에서는 단발 엔진을 갖춘 경량 전투기입니다. 민첩한 기동성을 지니고 있죠. 최고 속도는 마하 2 안팎,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000km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 측면에서는요, J-10C는 현대적인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을 폭넓게 운용합니다.
특히 이번 격추 사건에서 화제가 된 PL-15 공대공 미사일이 J-10C의 핵심 무장입니다. PL-15는 중국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교전은 J-10C의 PL-15와 인도 라팔이 탑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미티어 미사일 간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양측 모두 가시거리 밖에서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탐지해서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는 쪽이 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파키스탄의 라팔 격추 사건이 글로벌 무기 시장과 국제 안보 지형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히 남아시아 지역 분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국제 무기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데요. 과거 냉전 시기와 그 이후 오랫동안 세계 무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 그리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이 군사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영어 약자로 SIPRI, 시프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곳 보고서를 보면요. 최근 5년,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중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5.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에 올랐었죠. 특히 중국 무기 수출의 63%가 파키스탄으로 향할 정도로 파키스탄은 중국에게 최대 고객입니다. 이번 분쟁에서 파키스탄 군대의 주력 장비 상당수가 중국제였는데요. 이렇게 밀접하게 무기를 거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중국제 무기가 국제 시장에서 약진했죠. 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첫 번째로 가격 대비 성능이 강점입니다. 서방제 무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술 격차는 많이 줄이고 있죠. 그래서 예산이 한정된 개발도상국들한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제 드론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제 드론에 비해서 수출 규제가 적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중국의 CH-4, 윙룽과 같은 무인 공격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대테러전이나 지역 분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제 전차와 함정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일부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 나라 군대의 주력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은 중국제 VT-4 전차를 도입했고요. 알제리는 중국제 프리기탐을 운용 중입니다. 세르비아는 중국제 FK-3 방공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과거 소련과 요즘 러시아가 차지했던 무기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성능이 향상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무기들은 한때 값싼 대용품으로 치부됐었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첨단 기술 수준을 나름대로 갖추고 서방 무기와 점차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두고 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J-10C 전투기, HQ-9 방공 시스템, 그 밖에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라팔 격추에 성공한 PL-15 미사일 역시 중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무기인데요. 이번에 실전 성능을 입증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관심을 더욱 크게 받을 전망입니다. 물론 중국 무기가 아직 일부 최첨단 분야에서는 서방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무기가 충분히 실용적이면서도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또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결합된 무기 수출 전략도 중국 무기의 부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때로는 인권 문제나 정치적 조건을 내세워서 수출을 꺼리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나라한테도 조건을 그다지 따지지 않고 무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파키스탄이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이죠. 이란이나 미얀마,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중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사 기술을 지원받았습니다. 미얀마는 대표적인 군사 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산 무기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늘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 격추 사건과 관련된 나라들의 여론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뉴스가 알려진 다음에 중국의 국내 여론은 열광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무기가 서방을 이겼다 라고 하는 애국적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된 질문을 받고도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른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이 자제하기 바란다 라는 언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이 주제를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인도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하고요. 또한 중국이 자칫하면 이번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비춰서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을 피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손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라팔 전투기가 격추된 사실이 명백해진다면 국내적으로 큰 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큰 돈을 주고 프랑스에서 라팔을 도입했는데 무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럼 국민 여론이 들끓을 수 있죠. 국제안보 측면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함의는 상당합니다.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파키스탄과 인도 전투에서 확인된 중국제 무기의 성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를 가정할 때 중국산 무기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 차원에서도 이 사건의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제품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 제품과 비교할 때 성능은 괜찮은데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이 가성비를 바탕으로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죠. 중국이 방산 수출에서도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동유럽과 북유럽 시장을 주로 뚫고 있는데요. 유럽 나라 군대는 유럽 나라가 만든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자기 나라 방위산업 기반이 강하죠. 그 기반으로 프랑스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제 라팔이 손실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목소리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도 파키스탄 분쟁 현장에서 드러난 중국 무기의 위상과 그 여파를 살펴봤습니다. 눈앞의 전술적 승패를 넘어서 이 사건은 글로벌 군사 질서가 또 한 차례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중국은 무기 수출국으로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들은 실제 분쟁에서 성과를 내면서 나름대로 신뢰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새로운 고민을 더욱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